자, 요 얘기 이제 연결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서영교 의원님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 질문 요 며칠 좀 고생하고 있어요. 아 근데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신문 총리냐, 변명 총리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김종대 의원님? 아니 그런데 제가 어제 대정부 질문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네네. 그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조금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인플레 감축법? 예. 그 저기 왜 외교부가 체크를 못했냐? 그러니까 외교부는 주무부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국무부 모른다. 어이구. 이거는 저기 통상대표부 소관이다. 네. 통상부서가 하는 거다. 그런데 외교부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미국 대사관에 가면 의회과가 있죠. 네. 또 거기 경제보좌관도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대사관이 그거 모니터링하고 기구 조직 인력 다 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그 웬디 셔먼 친구다. 그런데 이번에 웬디 셔먼이 모르는 척하니까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웬디 셔먼은 국무부 부장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부장관이라는 명칭도 없어. 차관이에요. 그러는데 거기서도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근데 웬디 셔먼 내 친구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한테 그러면은 쌩까인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 안보실장이 왜 미국 가서 저 인플레 감축법을 네네. 백악관 안보보좌관한테 따집니까? 주무가 아닌데 안보보좌관이 이런 거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겠죠. 사실은 해야 돼요. 사실은 외교 안보를 다 총괄해야 되니까요. 그러는데 원래 이거 법안 통과되고 그것도 보름 가까이 지나서 8월 말에 그러니까 8월 중순에 통과된 걸 8월 말에 최초로 회담한 거고 그 뒤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간 게 9월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산자부 장관 갔어요. 네. 법안 통과되고 한 달입니다. 한 달. 네네네. 그러면은 저기 사전에 몰랐다는 건 뭐 법안이 300페이지가 넘고 하도 정광석화처럼 통과돼서 사실 이런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에도 그런데 소일구 외양간도 안 고치다가 이것이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총리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사실은 좀 좌절감을 느껴요. 거기에다가 그 저 뭐 신문 얘기도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런 영빈관 얘기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영빈관도 물어보니까 그렇고, 신문 보고 알았다. 그다음에 국방부 그 대통령 집무실 앞에 헬기장에 헬기가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하고 뒤에, 부딪혀가지고 동체 고장났어요. 날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중대사도 그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 신문에 난 적이 없거든. 아 헬기 얘기는 신문에 안 난 거예요? 보안 사항이었죠. 그랬구나. 거기서 최초로 공개된 거지. 왜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거야? 모르는 건 다 신문 보고 알았다. 왜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없어. 아 방송국이 기분 나쁘겠네. 잘한다. 방송국이 보도했는데 신문이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의원들도 그래. 어느 신문 보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내가 참 이런 것들을 보다 나면은 네. 아니 그 통상에 관한 부적절한 답변이라든가 이 어떤 그 저 대통령 안위에 관계된 사안이라든가 아니 왜 이렇게 버벅거려요? 아니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이것도 있어요. 그 우리 대통령 부부가 조문 못한 것에 대해서 늦게 갔기 때문에 늦게 간 사람들은 그냥 다음 날 조문록만 쓰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네. 근데 김의겸 의원이 그게 아니던데요. 제가 구글링 해보니까 늦게 오신 분들 전부 다 조문하시더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덕수 총리가 진짜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서 그거 내놔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정말 들었죠. 구글링한 프린터를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신문들 제대로 안 보고 인터넷 서치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일방독주를 많이 하니까 총리가 좀 소외되셨나 봐.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내가 왕따 총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럴 수도 지금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광우병 때 예전에 이제 지원 노무현 FTA 대통령 한일 이명박 지원 때 위원장 하시고 총리 하셨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때도 뭐 광우병 다 가짜잖아요. 그때 거짓말 뭐 다 했잖아요. 뭐 머리가 숭숭 뭐 파송송 뭐 다 거짓말 했잖아. 계란탁 파송송. 다 했는데 그 총리라는 분이 대통령 놔두고 뒷전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용기가 없다. 제가 한덕수 총리 할 때 잘못 뽑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 네. 뭐 행정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총리가 그럼 그분은 왜 거기 앉으신 겁니까? 굉장히 그 리더십도 있고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 경제 문제를 아는 총리다. 이 문제를 하는데 경제 문제는요. 네.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도 있고 각 부 장관들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이런 거를 직원도 할 수 있고 또 대통령하고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진짜로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말대로 책임 총리로 다운 걸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어느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책임 총리 얘기 좀 하지 마라. 책임 총리라고 자기가 해서 수락을 했으면은 책임 총리답게 해라. 책임을 질 게 뭐가 있을지 책임 총리답게 아무것도 대통령한테도 모르는데 독대할 수 있잖아요. 네. 독대해서 대통령한테도 좋은 얘기도 하지만 싫은 소리 하고 그다음에 장관 추천도 좀 달라 그러고 도대체 책임 총리로서 장관을 몇 명 추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추천한 거 없어요. 일기 총리로서는 네. 맞지 않은 분이다. 빵점이 아니까. 왜냐하면은 네.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요. 예를 들어 지지율이 30% 네. 40%대 50% 이래 가면은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이 경제 부분으로 안정된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할 수 있는 게 경제 없다. 문제 고물가고 고환율이고 이런 건 다 뒷전이 밀렸어요. 정치력이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정치력이 없고 그다음 대통령실도 정치력이 없고 또 다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치력이 없는 총리를 놔놓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쪽 주변에서 뭐라 하겠어요. 다 뒤로 빠진다. 네, 누군가는 네. 이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네.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네, 라이크님께서 한 총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책임 총리를 하냐는 노변의 멘트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한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책임 정리하지 마라 소리지.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절한 발언하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역할을 사실 이 총리님께서 못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되게 현안들을 잘 모르시는 것 한 총리께서. 네, 한 총리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김종대 의원님께서 만약에 총리라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총리라고 해서 빙의하셔가지고 저는 이해찬식 총리를 롤 모델로 할 겁니다. 그건 어떻게 다르죠? 아니 이제 본인이 국회에 가서 욕 먹어가고 피 흘리면서 전면에 나서 자기가 돌파했잖아요. 홍수 났을 때 골프만 안 치면 돼. 국민의힘에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덕분에 노무현 대통령이 관저에서 책 읽을 시간 하루에 30분이라도 생긴 거예요. 총리가 해주니까. 총리가 막아주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런 리더력이 필요하죠. 예, 지금 보면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한 시기죠. 그렇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헌법에 있는 우리나라 권력 구조보다도 지금 대통령이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에 정해진 것 말고도 수천 개의 산하기관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원 장관까지 이거 다 헌법에 표방된 권한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에 있는 권한을 초월한 존재예요. 반면에 총리는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 못하는 운영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원 집정부제 같은 어떤 요인을 다분히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제 운영에서는 CRE도 안 맥히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국정 운영의 관행이 오래도록 지속돼 있고 이게 마치 헌법이 표방하는 자연적 질서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임 총리제는 말은 꺼냈어요. 정권마다. 그러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관료 제청권이라든가 내각을 통할한다고 하고 또 총리의 직속 기관이 7개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다 대통령 기관이 아니에요. 자기가 관장하는 총리 직속 기구, 예컨대 보훈처 같은 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기관들도 다 있고 그러면은 총리 주재로 산하기관 회의 몇 번 했는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가 총리실에 비상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 2년 동안 총리 얼굴 단 한 번 봤습니다. 자기 권한도 행사 안 해. 그다음에 전시나 비상시에 총리는요. 국가 비상대비 계획을 세우는 책임자고 국회에 항상 즉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매년 충무 계획이라고 있어요.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리의 법에 나온 권한은 거의 행사되는 게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허수아비가 오면은 더 한다. 김종대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튼 우리의 헌법적 가치 안에 내각제형 이원집정부제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책임 총리를 자꾸 얘기하는 건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윤핵관들
정치꾼들 얘기 듣지 말라는 다 거야. 쳐내고 좀 더 신선한 것은 뭐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책임 총리제를 한번 해봐라. 제대로. 저는 총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용기는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화살을 다 막 내가 윤석열 대통령 대신 화살을 맞겠다 이런 용기는 없는데 누구 이제 그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는 거는 또 이렇게 배우셨더라고. 네네.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들하고 잘 싸우는 총리 있었잖아요. 그것은 버럭 총리가 있었는데 이낙연 총리 말씀하시는 그것은 배우셨다. 이낙연 총리는 온건했죠. 그분은 온건했는데 엄정한 그 이해찬 총리 이해찬 같은 총리, 버럭 총리 이런 버럭 분들이 했죠. 있는데 네. 아무튼 제가 말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서 대통령한테 힘이 실려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이게 총리가 제가 그 안철수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좀 일을 못했다는 게 그거예요. 인수위원회가 네. 일을 못했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때 다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 정부 조직은 어느 정도로 조정해서 줄이고 이번에는 대통령의 권한보다 총리한테 정말 실질적인 100% 책임 총리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권한을 인위적으로 주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뭐 책임 총리 내가 그래 한덕수 총리가 되면서 첫 마디가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이게 첫 마디야. 그죠? 저분이 할 수 있나? 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은 아마 이 총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시니까 한번 시험에 실체를 해보셔라. 역대 대통령이 못한 거. 청와대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네. 그것도 행사하기 힘든데 네. 그 외의 권한들은 빨리 장관은 장관대로 총리는 총리대로 이렇게 우리 그 감사원이나 여러 기능들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해주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